오늘 이야기는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올해 68이 되신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는 7년 전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일을 시작하면서 손주를 키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이 손주를 키우면서 할머니는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애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가 7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저희는 아들 하나만 키웠어요. 늦둥이였죠. 제가 36에 낳았으니까요. 그 전에 유산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름은 준혁이. 남편이랑 저랑 정말 애지중지 키웠죠.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고 대학도 좋은 데 갔고 대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그리고 31살 때 결혼했죠. 신부는 혜진이라고 아들 회사 후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잘 치렀고 신혼집도 마련했어요. 저희 부부가 좀 보태주긴 했지만 아들 부부가 대부분 마련했죠. 그렇게 1년쯤 지나 혜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머니, 저희 아기 가졌어요. 혜진이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전 눈물이 날 뻔했답니다. 그래? 정말? 아이고, 우리 혜진이 고생하겠네.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10개월을 기다려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서준이. 귀여운 남자아이였어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가 복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직? 벌써? 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 자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그래도 아기가 아직 어린데. 어머니, 그래서 혹시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손주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도 사정이 있고 무엇보다 손주니까요. 그래, 알았어. 내가 볼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후 6개월 된 서준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혜진이가 서준이를 데려오고 저녁에 데려가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아기를 돌보려니 체력도 달렸고. 하지만 서준이가 워낙 귀여워서 힘든 줄 몰랐어요. 할매! 할매! 서준이가 처음 말을 배워 저를 부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준이는 새돌이 되었고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후에는 제가 데리러 가서 저녁까지 봤죠. 그런데 서준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 쓰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음식이었어요. 서준이가 유난히 편식이 심했어요. 서준아, 이거 먹어봐. 할매가 맛있게 만들었어. 싫어, 안 먹어. 왜? 이거 맛있는데? 냄새나, 싫어. 특히 생선을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생선 구우면 방문을 닫아버리고 나오지도 않았죠. 아유, 아이들이 원래 편식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피부였어요.
서준이 피부가 유난히 약했어요. 조금만 긁어도 빨개지고 자주 두드러기가 났어요. 혜진아, 서준이 피부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아, 네, 원래 아토피가 좀 있어요. 병원은 다녀왔어? 네, 약 받아서 바르고 있어요. 하지만 약을 발라도 잘 낫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잠버릇이었어요. 서준이가 낮잠을 잘 때면 자주 꿈을 꾸는지 뒤척이고 중얼거렸어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런데 어느 날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무슨 아저씨? 하지만 애가 꿈꾸는 거겠거니 했죠.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혜진이의 태도였어요. 혜진이가 서준이를 데리러 올 때면 항상 급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감사했어요. 우리 빨리 가야 해요. 그래도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준이 씻겨야 해서요. 그리고 제가 서준이 옷을 사주거나 하면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돼요. 아니야. 우리 손주 입히고 싶어서 산 건데.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뭔가 거리를 두는 느낌? 하지만 그냥 며느리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서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유치원에서 참관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제가 가기로 했죠. 참관 수업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유치원에 갔어요. 다른 부모님들,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가족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에서 서준이를 지켜봤죠. 서준이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준이가 그린 아빠 그림이 우리 아들 그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얼굴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달랐어요. 우리 아들은 검은 머리인데 서준이가 그린 아빠는 갈색 머리였어요. 설마 그냥 애가 아무렇게나 그린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그림들을 나눠주셨어요. 서준이 할머니시죠?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복도로 나가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서준이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이요? 네, 다른 아빠 얘기를 해요. 다른 아빠? 네, 집에 아빠가 2명이라고. 주말에 만나는 아빠가 있다고 그래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서준이가 자꾸 그렇게 말해서요. 혹시 할머니께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요. 아니요, 저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이 서준이의 다른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번 달 주제가 좋아하는 곳이었거든요. 서준이가 그린 거예요. 그림에는 큰 집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아들네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큰 2층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엄마, 아저씨, 그리고 서준이. 할머니, 서준이가 주말마다 여기 간대요. 아저씨 집이라고. 제 손이 떨렸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가 서준이를 데리러 왔을 때 물어봤어요. 혜진아, 혹시 주말에 어디 자주 가니? 네? 그냥 집에 있어요.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던데 큰 집을 그리더라고.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게 서준이가 상상으로 그린 것 같아요. 상상? 네. 요즘 애들이 TV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런 것 같아요. 혜진이가 황급히 서준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서준이의 그림, 선생님의 말, 혜진이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혜진이가 서준이를 급하게 데려가던 것, 제가 너무 관여하는 걸 싫어하던 것, 서준이가 잠꼬대로 말하던 아저씨. 설마, 정말 설마?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서준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서준아, 주말에 어디 갔다 왔어? 응, 큰 집 갔다 왔어. 큰 집 어디? 아저씨 집. 아저씨? 누구? 몰라, 엄마 친구래.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저씨가 뭐 해줘? 같이 놀아줘.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줘. 아빠는? 아빠는 회사 가. 주말에도? 응, 회사 간대. 우리 아들이 주말에도 일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주말 근무가 잦다고 했었죠. 그 사이에 혜진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며칠 후 혜진이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화장실 간 사이였나 봐요. 보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다행히 잠금이 안 돼 있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들. 오늘 서준이 데리고 올게요. 주말에 우리 집에서 만나요. 여보, 사랑해요. 상대방 이름은 민수 오빠였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혜진이, 서준이, 그리고 모르는 남자. 세 명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죠.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준혁아, 나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혹시 혜진이가 요즘 이상한 거 없니? 이상한 거요? 무슨?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우연히 혜진이 핸드폰을 봤어. 네? 엄마, 그게 무슨... 미안해. 근데 거기에 다른 남자와 메시지가 있더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아, 너 주말에 회사 가는 동안 혜진이가 서준이 데리고 어디 간다는 거 알고 있니? 몰랐어요.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남자 그림을 그렸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서준이가 주말마다 아저씨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 한참의 침묵.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준혁아,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핏기 하나 없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아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서준이가 제 아들이 아니래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혜진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가 있었대요. 그게 무슨... 그 남자랑 헤어지고 저랑 만났는데 임신한 걸 나중에 알았대요. 그럼... 네, 서준이는 그 남자 아들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럼 7년 동안 우리가...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혜진이가 계속 속였어요. 그 여자가 왜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었대요. 그 남자는 돈이 없었고 저는 대기업 다니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고개를 묻고 울었어요.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근데 서준이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이는 죄가 없잖아요. 7년 동안 제 아들로 키웠는데. 추녀가 엄마도 서준이 많이 키우셨잖아요. 근데 아들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준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야 해요? 그 말에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들은 정식으로 DNA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역시나였어요. 생물학적 부자관계 없음. 아들은 혜진이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혜진이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더 밝혀졌어요. 혜진이는 7년 동안 계속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말에 아들이 회사에 가면 서준이를 데리고 그 남자를 만났대요. 심지어 그 남자는 서준이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 있었어요. 혜진이가 말해줬대요. 왜 그랬어요? 왜 우리 아들을 속였어요? 아들이 혜진이에게 물었대요. 미안해요. 전 그냥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안정된 삶? 그게 이유예요? 민수 오빠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당신은 대기업 다니고 집도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지갑이에요? 미안해요. 변명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이혼 소송은 쉽지 않았어요. 혜진이가 위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제가 7년 동안 가사노동을 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인데? 그래도 법적으로 저는 아내였어요. 혜진이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변호사가 잘 대응해줬어요. 친생자 부인, 사기혼, 그리고 지속적인 간통. 이 모든 게 혜진 씨의 잘못입니다. 결국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위자료는 혜진이가 아들에게 줘야 했고 서준이의 양육권도 생부에게 갔어요. 그리고 혜진이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어요. 7년간의 거짓말, 7년간의 속임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벌금과 위자료로 큰 금액을 물어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서준이와의 이별이었어요. 아들은 결국 서준이한테 진실을 말했어요. 서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응? 서준아, 사실은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야. 뭐? 서준이의 진짜 아빠는 다른 사람이야. 민수 아저씨. 서준이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 아빠가 아빠야. 아저씨는 아빠 아니야. 서준아, 아빠. 서준이가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아들도 울면서 서준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서준아. 아빠가 미안해.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7년간 손주로 키운 아이. 매일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 모든 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서준이를 안았을 때 서준이가 말했어요. 할매, 나 할매 좋아해. 할매도 서준이 좋아해. 그럼 왜 나 버려? 서준아, 할매가 버리는 게 아니야. 싫어. 할매랑 같이 살래.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한동안 출근도 제대로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휴직을 권했지만 아들은 일하는 게 낫다며 버텼죠. 엄마, 일하지 않으면 계속 생각나요, 서준이가. 준혁아,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괜찮으세요? 엄마도 힘들어.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7년간 키운 손주였으니까요.
가끔 서준이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났어요. 지금쯤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유치원은 잘 다니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혜진이는 그 남자와 재결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살 식구가 함께 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원하던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를 이용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조금씩 회복했어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승진도 했어요. 엄마, 저 팀장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죠.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 회사 동료인데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봐. 네, 조만간 모시고 갈게요. 아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서준이를 만났어요. 혜진이가 서준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미안하. 하지만 이미 서준이가 저를 봤어요. 할매! 서준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혜진이의 손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왔어요. 할매! 할매! 서준아! 서준이가 제 다리를 꼭 안았어요. 할매, 보고 싶었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매도 보고 싶었어. 할매, 나 할매 집 갈래. 서준아. 그때 혜진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는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준이 잘 키우세요.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사람을 이렇게 속이면 안 돼요.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서준이한텐 죄가 없어요. 그 아이만큼은 잘 키우세요. 네. 서준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줬어요. 서준아, 할매가 항상 서준이 생각할게. 건강하게 잘 크고. 할매는 서준이 사랑해. 나도 할매 사랑해. 서준이를 놓아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놓아줘야 했어요. 그 후로 한동안 저는 힘들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엄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 네, 트라우마 상담이요. 엄마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렇게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네. 7년간 키운 손주를 잃는다는 건 정말 큰 상실이에요. 제가 바보같이 속은 건가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많이 손주를 괜찮아졌어요. 사랑했을 뿐이야. 아직도 가끔 서준이 생각이 나지만 예전처럼 힘들진 않아요. 대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서준이를 떠나보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이 새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중혁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힘드셨죠? 근데 이제 괜찮아.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시다니. 수진 씨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구나.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는 혜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7년간의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죠.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사기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판은 1년 가까이 걸렸어요. 혜진이 측에서는 사랑으로 키운 거 아니냐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는 원고들을 고의로 기망하여 7년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혜진이는 아들에게 5천만 원, 저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어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겪은 고통이 인정받았다는 게 위안이 됐죠. 그 후로 혜진이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들었어요. 배상금을 내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와의 관계도 틀어졌대요. 할머니, 혜진 씨가 요즘 혼자 산대요. 복지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네, 돈 문제로 싸우다가 헤어졌대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혜진이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돈도, 그 남자도. 서준이만 남았지만 아이를 제대로 키울 형편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요. 하지만 서준이만은 걱정됐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서준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죠. 할매에게. 할매 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학교에서 할머니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할매 사랑해요. 서준이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림도 한 장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 아이는 아직도 날 기억하는구나. 저는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서준이에게. 할매도 서준이 보고 싶어. 할매는 항상 서준이 생각하고 있어. 건강하게 잘 크렴. 할매가 항상 응원할게. 할매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 혜진이가 막은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서준이가 저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요. 그리고 올해 아들이 수진 씨와 결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이번엔 잘할게요. 수진 씨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결혼 후 몇 달 지나 수진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어머니, 저희 아기 가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번에도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니야, 수진이는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로 수진 씨는 달랐어요. 임신 중에도 자주 찾아와주고 출산 후에도 저를 많이 의지했어요. 어머니, 아기 이렇게 앉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 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렇게 선주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지후.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DNA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지우가 우리 핏줄이라는 게 확실했어요. 아들을 꼭 닮았거든요. 눈, 코, 입 모든 게 똑같았어요. 엄마, 지우 저 닮았죠?
그럼 똑 닮았지. 지우를 안고 있으면 행복했어요. 서준이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준이도 사랑했지만 지호는 정말 제 핏줄이었어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할매! 지호가 저를 처음 부를 때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진짜 제 손주예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지금 지우는 3살이 되었어요. 매일 저를 찾아와요. 할매, 놀아줘. 그래, 우리 지우 뭐하고 놀까? 공룡. 지우와 시간을 보내면서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었어요. 서준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문득 생각나죠. 지금쯤 몇 살이 됐을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운하거나 아프지 않아요. 그저 잘 지내길 바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의심이 드는 순간 외면하지 마세요. 진실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요. 저는 7년이란 시간을 낭비했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서준이도 지후도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다만 상황이 달랐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요. 혜진이처럼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돼요. 진실하게 사세요. 그게 결국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조각을 함께 나누는 사연 퍼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